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드시려고 정성껏 보관해둔 바로 그 음식에서 말이죠. 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2세 이정숙 님이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건강 관리 열심히 했는데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위험이 생겼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정숙님 냉장고를 확인하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냉장고 자체였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있으신가요? 양파는요? 마늘은? 만약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음식들이 도구로 변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식품 보관과 노화 영양을 연구해온 김혜준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냉장 보관이 사실은 특정 음식들을 도구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냉장고 온도에서 감자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양파에서는 간을 망가뜨리는 곰팡이, 독소가 생기죠. 마늘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요리해서 드시는 그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간을 상하게 하고 위벽을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바로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정숙님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냉장고를 꽉꽉 채워놨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온도가 몇 도만 달라져도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기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음식과 그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감자나 양파가 들어있나요?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꺼내셔야 할 겁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로 72세 이정숙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요즘은 특별한 병도 없는데 몸이 자꾸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죠. 혹시 음식 때문은 아닐까 싶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정숙 님은 평생 냉장고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식재료가 상하지 않게 하려고 감자도 양파도 마늘도 전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하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깨끗하고 정리도 잘 돼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었죠. 그런데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 순간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자가 냉장고 맨 아래 칸에 가득 들어 있었고요. 양파도 비닐봉지에 담겨 냉장 보관 중이었습니다. 깐 마늘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일주일 넘게 냉장고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았고 위 점막에도 염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감자와 마늘을 냉장고에 오래 두면서 독성 물질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양파에서는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고요. 이정숙님께 보관법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에 두시고요. 깐 마늘은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양파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금방 상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감자가 실온에서 싹이 트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냉장고 온도가 오히려 감자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7도에서 10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가 감자에게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숙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정숙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줄었고 속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단지 보관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이정숙님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품 보관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올바른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냉장고 속에서 도구로 바뀌는 7가지 음식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감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냉장고의 낮은 온도에서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급 발암 물질이에요.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160도에서 튀긴 감자와 180도에서 튀긴 감자의 아크릴 아마이드 함량이 1.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했던 감자는 온도에 관계없이 훨씬 더 많은 양이 검출됐어요. 실온 보관 감자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호 68세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로 감자전을 자주 해드셨는데 소화불량이 점점 심해지셨죠. 처음엔 단순히 소화력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감자 보관 방법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감자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해요.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신문지가 습기를 조절해주고 빛도 차단해주거든요. 그리고 튀김을 하실 때는 온도를 150도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감자 껍질에 초록빛이 도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깊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거든요. 지금 냉장고에 감자 넣어두신 분 계신가요? 당장 꺼내셔야 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의 높은 습도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곰팡이가 아플라톡신이라는 간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냉장 보관한 양파를 장기간 섭취한 가정의 40%가 소화불량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간 기능 저하를 보인 경우도 15%나 됐어요.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69세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양파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요리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위험 진단을 받으셨죠. 특히 양파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셨는데 이게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비닐 안에서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더 빨리 번식했거든요. 양파는 껍질째 망에 담아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공기가 순환되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감자와는 최소 9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를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혹시 양파 냄새가 이상하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난다면 그건 이미 상한 겁니다. 마늘도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특히 깐 마늘은 더 위험해요. 냉장고 안에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되기 시작하고요. 보툴리눔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세균은 신경 독소를 만드는 무서운 균이에요. 가톨릭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깐 마늘은 3일만 지나도 알리신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수 68세님이 바로 이런 피해를 보셨어요. 냉장고에 보관한 깐 마늘을 매일 드셨는데 위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늘의 항균 효과를 기대하고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최영수님은 마늘 보관법을 바꾼 뒤 3주 만에 위험이 호전됐다고 하셨어요. 깐 마늘은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실 온도에서는 세균 번식이 멈추고 알리신도 보존돼요. 통마늘은 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돼요. 냉장 상태로 일주일 넘게 둔 깐 마늘은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깐 마늘통 있으신가요? 토마토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자마자 냉장고에 넣으시는데요. 5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토마토의 숙성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4도에서 일주일 보관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60%나 감소했습니다. 향도 90% 이상 사라졌고요. 서울에 사시는 김태영 65세님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셨어요. 전립선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는데 냉장 보관한 토마토를 드셨더니 오히려 전립선 수치가 상승한 겁니다. 라이코펜이 부족해서 효과가 없었던 거죠. 실온 보관 토마토로 바꾸고 나서야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는 덜 익은 상태로 사셨으면 실온에서 완전히 익힌 다음에 바로 드셔야 합니다. 냉장고에는 하루 이상 두지 마세요. 먹기 30분 전에 잠깐 차갑게 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토마토를 사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는 습관 있으신가요? 오이도 냉장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냉장 온도에서 오이의 세포벽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소화 효소가 파괴되고 식감도 물러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냉장 보관한 오이를 섭취했을 때 소화 효소 활성이 2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타민C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광주에 사시는 김순희 70세님이 여름마다 냉장 오이로 냉국을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요.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셨대요. 냉국이 시원해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소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세워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분을 제거한 다음 3일에서 5일 안에 드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가 미끄럽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건 이미 세포벽이 파괴된 겁니다. 바나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3도 이하의 온도에서 바나나는 세포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비타민C와 칼륨이 80%나 감소해요.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를 섭취한 노년층의 면역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합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2배 높아졌고요. 전주에 사시는 박영수 70세님이 냉장 바나나를 매일 드시다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어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피로감이 심해진 겁니다. 칼륨이 부족해서 나타난 증상이었죠. 바나나는 행거에 걸어서 보관하시고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세요. 절대 껍질째 냉장하거나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 껍질이 까맣게 변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건 냉장고가 바나나를 죽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빵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오히려 빨라져요. 하버드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빵은 상온 보관보다 6배나 빠르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수분도 빠져나가고 맛도 떨어지죠. 제주에 사시는 강미숙 67세님이 냉장 보관한 식빵을 매일 드셨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전분의 구조가 변하면서 소화 흡수가 너무 빨라진 겁니다. 빵은 2일에서 3일 안에 먹을 거라면 상온에 두시고요. 장기 보관하실 거면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바로 토스터로 구워 드세요. 냉장 보관한 빵은 냄새도 흡수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빵이 유난히 딱딱했던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냉장고가 항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보다 훨씬 건강한 보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자와 양파와 마늘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냉장고 온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실온보다는 낮은 환경이 필요해요. 베란다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가 딱 좋습니다. 특히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을 찾으셔야 해요. 빛에 노출되면 싹이 트기 시작하거든요. 싹이 튼 감자에는 솔라닌 독소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 트는 걸 억제해 주거든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두면 감자가 빨리 물러지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토마토는 빨갛게 완전히 익은 다음에 단기간 실온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셔야 한다면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샐러드 만들기 직전에 잠깐 차갑게 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열에는 강하지만 냉기에는 약하거든요.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꼭지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두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오이는 신문지로 싸서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베란다 그늘진 곳이 좋아요. 눕혀서 보관하면 아래쪽이 물러지기 시작하니까 꼭 세우셔야 합니다. 오이 꼭지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물기가 있으면 금방 상하니까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보관하세요. 바나나는 행거에 걸고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주세요.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을 빨리 익게 만들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너무 익어서 먹기 힘들어지면 그때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세요. 스무디 만들 때 쓰시면 딱 좋습니다. 냉동 바나나는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빵은 상온 단기 냉동 장기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틀 안에 드실 거면 그냥 실온에 두시고요. 그 이상 보관하실 거면 바로 냉동하세요. 냉장은 절대 안 됩니다. 냉동한 빵은 해동하지 마시고 바로 토스터에 넣어서 구우시면 갓 구운 것처럼 맛있어요. 빵을 냉동할 때는 한 조각씩 랩으로 싸서 냉동하시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꿀도 많은 분들이 냉장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습관입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그늘진 찬장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빨라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꿀은 원래 상하지 않는 식품이에요.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나온 꿀도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꿀이 결정화됐다고 버리지 마시고 중탕으로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냉장고 내부 청소는 4주에 한 번씩 해주셔야 합니다. 냉장고 안에 세균이 번식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소용없거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닦아주시면 냄새도 제거되고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야채 칸과 선반 모서리 부분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칸은 온도가 가장 높은 구역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유나 달걀처럼 온도 변화에 강한 식품만 문칸에 배치하세요. 육류나 생선은 절대 문칸에 두시면 안 됩니다. 문칸의 온도는 8도에서 10도 정도인데 육류는 4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안전하거든요. 냉장고 안의 온도는 구역마다 정말 다릅니다. 위쪽 선반은 조금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갑죠. 채소 칸은 습도가 높고 냉동실 문 쪽은 온도가 불안정합니다. 음식별로 적정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익힌 음식은 위쪽 선반에, 생고기나 생선은 맨 아래 선반에 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허브 종류도 냉장고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바질이나 고수 같은 연한 허브는 물을 담은 컵에 꽂아서 실온 보관하는 게 훨씬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시들고 향도 날아갑니다.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단단한 허브만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아보카도도 익히는 과정에서는 절대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익은 다음에만 냉장고에 넣을 수 있어요. 익지 않은 아보카도를 냉장 보관하면 영원히 익지 않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두면 빨리 익고요. 익은 아보카도는 레몬즙을 뿌려서 냉장 보관하면 변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기름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응고되면서 향과 맛이 변하거든요.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커피 원두나 분쇄 커피도 냉장고 보관을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의 습기가 커피에 배면서 향이 사라지고 다른 음식 냄새를 흡수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실온 보관하시는 게 맛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냉장고에 있는 감자와 양파와 마늘만 빼서 보관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 뒤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엔 지금 어떤 음식이 들어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냉장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그리고 꿀까지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 신선함을 잃고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아시게 됐을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자에서는 발암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양파에서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생기죠. 마늘에서는 보툴린 음균 같은 세균 독소가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빵은 전분이 변질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사라지면서 항산화 효과를 잃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이 파괴되고요.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은 독소를 처리하느라 지치고 위장은 염증으로 힘들어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간이 편해집니다. 독소를 처리하느라 고생하던 간이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좋아집니다. 세포벽이 파괴되지 않은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까 위와 장이 편안해져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혈당 관리도 잘 됩니다. 변질되지 않은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던 이정숙님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서 감자와 양파와 마늘을 꺼내세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그늘진 곳이면 충분해요. 1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빵도 냉동실로 옮기세요. 냉장실에 있으면 바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와 바나나는 실온에 두시고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영양소 손실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이 음식은 냉장 보관이 맞나? 실온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엔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영양이 사라지는 음식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서로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독소를 만드는 조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와 당근을 같이 보관하면 당근의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두면 오이의 효소가 토마토의 비타민을 분해하고요. 다음 영상도 꼭 보셔야 냉장고를 완벽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합치면 여러분 가정의 식품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냉장고엔 이 7가지 음식 중에 뭐가 들어있나요? 오늘 당장 꺼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나중에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